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김제에 생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인한 논란 끊이지 않고 있네요. 최근에는 이 일대 지하수가 고갈될 지경에 있다고 주민분들께서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양의 지하수를 쓰길래 이 주민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지 주민 한 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송강석 씨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 어디쯤 생기는 거죠? 김제시 백군면 월봉리와 부용리 일원에 있는 부용저수지의 사업부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용저수지가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부지. 부용저수지가 약 3만 5천여 평 되고 그 기본계획서가 바뀌면서 부용저수지 옆에 약 3만여 평을 사서 총 6만여 평이 넘는 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금 건설을 계획으로 전라북도 김제시가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용제 3만 5천 평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로? 네네. 그러면 부용제는 뭐 완전히 매립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계획서에 따르면 약 1000여 평 정도만 거기에는 이제 멸종 유기종인 가시연꽃, 동미나리, 물고사리,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돼서 식사하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또 멸종 위기 동물인 수달과 금개구리 이런 것이 살고 있는 아주 자연의 생태 보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생기니까 뭐 1000평 정도를 남겨 놓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예. 네. 실질적으로 그런 멸종 위기 생물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환경 전문가들도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3만 5천 평을 이렇게 터울로 해갖고 살던 생물들이 1000평으로 이렇게 좁혀놓으면 과연 계속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신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제 부용지 인근에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송 선생님께서는 뭐 여기에 살고 계시고요. 예, 거기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62년째 살고 있습니다. 농사도 지으시고요. 네,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고 얼마 전까지 포도 농사도 지었고 또 이제 저도 정년 후에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표고버섯 시범재배 비닐하우스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생긴다고 해서 이 일대 주민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엄청 많죠. 첫째는 어머니와 품과 같은 어릴 적에 꿈과 낭만이 있는 저수지라기보다는 방죽 개념으로 알고 살았던 낭만이 어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었고, 또 그 저수지에서 담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부르 함양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포도농사,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다 매립하게 되면 물 함양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볼 것이다. 현재도 지금 가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거기가 고향이고 이 95년부터 주민분들께서 이 부용제 지키는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 김정문 장로님과 함께 그때부터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교수님들과 같이 부용제를 중심으로 한 호수공원, 그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 더 큰 것은 이제 저수지 기능을 수행하던 부용제가 없어지면서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 그렇죠. 네. 지금도 김제시가 2017년도 기준에서 물 활용도가 99%가 약간 넘고 있습니다. 물 활용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제시 내에 있는 관정이 약 3만여 개가 넘고 있는데, 지하수 끌어다 쓰는 관정. 근데 이것도 이제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 관정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시설 농가들이 많아지니까, 예컨대 하우스 농가라든가 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면서
물을 쓰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1%만 남아있는 활용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관정이 3개가 있는데 신고가 안 된 겁니다. 두 가지의 경우는 이미 2개는 폐가용이 됐고 하나도 지금에서도 지금 껄떡거리면서 물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지하수가 사실상 고갈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밸리가 들어서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김제 시장이 각 부락을 돌면서 스마트팜 밸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관정을 파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다녔습니다. 그 후에 12월 말경에 기본계획서가 딱 나오니까 거기에는 5개공으로 해서 200톤씩 하루에 1000톤씩 쓰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장이 말하고 다닌 것이 불과 얼마 후에 기본계획서 수립되어 있는 것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크다라고 또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리지를 만들어서 빗물을 쓰겠다. 또 그러니까 빗물을 그 많은 걸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냐도 의문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또 항의를 하다 보니까 또 말을 바꿔서 비상용으로 해서 한 600톤 정도만 3개만 쓰겠다. 네. 그렇게 있고 최근 들어서는 금강용수를 받아서 금강용수가 약 3급 내지 4급수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네. 그것을 정화해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락가락 물 문제도 하고 있으니까 네. 포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짓말 행정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분노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이 오락가락하는 그 이야기 네네.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그렇습니다. 크신 것 같고 네네. 네. 하나씩 또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스마트팜 밸리가 들어서면요. 지하수를 지금 200톤씩 5개공 1000톤을 쓸 계획이다. 이제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지하수 양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건가요?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거죠. 양이에요. 순창에서 생수 공장에서 하루에 200톤만 쓰는 거 가지고도 순창 샘물공장 논란. 네. 그래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 운동하고 그렇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 있어서 봉동에 있는 하이트 공장, 그다음에 금구에 있는 모고추 공장 이런 곳에서도 결국은 그 주변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서 네. 엄청나게 전라북도 지역에 문제가 돼 있던 것으로 똑같은 현상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순창 샘물공장이 논란이 됐던 것이 지하수 200톤 하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지하수 1000톤을 쓰겠다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더 걱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김제 그 관련 또 인근의 농가들이 대부분 이제 시설농가? 그렇습니다. 포도농사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고영제 모양이에요. 주변에서는 지금 시설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을 또 많이 쓰시나 봐요. 물은 이제 봄에는 이제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쓰고요. 여름에는 고온을 내리기 위해서 쓰고 가을 무렵에서는 이제 그 과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네, 그냥 노지 그러니까 맨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비해서 예.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물이 더 많이 쓰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다가 이게 스마트팜 밸리까지 들어서게 된다니, 네, 더 걱정이 심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제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놓은 그 주장을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연 불가능한 건지 일단 관정을 이제 그 지하수를 판다 이것은 5개공은 아니다. 뭐 3개 정도만 뚫겠다. 비상용으로 3개만 파겠다. 비상용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쓰겠다. 이런 건가요? 금강용수를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방죽 2곳을 통해서 스마트팜이 그 단지 내로 끌어올라와서 거기에서 정수해서 쓰는데 혹여라도 이제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비상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비상용으로 일단은 파놓겠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3, 4급수에 불과한 금강용수가 과연 정화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물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그 정수 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서에 들어있지도 않은 겁니다. 주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땜질치기로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엄청난
정화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런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사업비에 계산이 되지 않는 김제시와 전라북도가 향후 부담해야 될 엄청난 양의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물을 끌어다 쓰는데 뭐 거기에 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차치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지를 맞출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그런 걱정이신 거죠. 문제하고요. 네. 지금 앞으로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임대해서 생산하겠다는 것들이 상추,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가지, 오이 뭐 이런 정도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거의 1급수가 있는 옆 채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지 않은 물로 직접 시비하면서 이게 물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업용수는 3, 4급수라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밸리라고 하는 것의 기본 계획을 보면 네. 여기는 1급수에 가까운 물을 쓸 수밖에 없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 정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비상용으로 쓰겠다는 지하수를 상시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신다. 그런가 하면 빗물을 받아서 뭐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다면서요? 김재희 시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건 상식 밖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저장했던 곳이 바로 저수지였습니다. 부용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만한 크기의 지하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물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육상에다가 또 다시 다른 저수지를 파면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 부용저수를 메꾸고 그 옆에다가 그런 정도 크기를 또 다시 파서 네.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금을 쓸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부용제를 왜 메꿔요? 애초부터 그대로 놔두면 되지. 무슨 문제냐면은 이건 전형적인 4대강 사업과 똑같은 판박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용제가 3만 5천 평이고 그 주변 토지 사유지 매입이 약 3만여 평이 넘게 매입이 되면 지금 부용 저수지를 메꾸고 있는 이런 매립 비용, 토목 비용과 사유지 매입 비용까지 합하면 충분한 그런 정도 땅은 지금 김제시 주변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논을 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목 사업자들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지금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된 거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빗물을 받아서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대형 이제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수가 사실상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자회견까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지금 가까운 저희 백군면 부용제 저수지에서 한 10여 분 거리에 가면 용진면 신정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약 2천여 평의 저수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김제시 용진면에 축산단지가 있기 때문에 비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는 약 20억 들여서 하면 예를 들어 부용 저수지가 3만 5천 평이 되니까 지금 판다고 하더라도 약 200억 정도 돈이 듭니다. 만약에 새로운 빗물을 가둬놓을 저류지를 구축한다면. 그리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시어하우라고 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시어하우 크기 정도 지금 부용제도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약 3천억 원 가치가 가는 네. 그런 호수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자연 생태계 보고를 매립해서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네. 참 반지구촌, 반문명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이 환경 문제 뭐 이런 차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한다. 먹고 살 거 또 급한데 환경이 무슨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자체가 경제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군산 음파유원지라든가 김제 능제저수지라든가 전주의 덕진호수를 메꾸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재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만나봤는데 네. 그분은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계획서 내용도 잘 모릅니다. 또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도 저희 대책위에서 물 문제라든가 환경의 어떤 보호 문제라든가 이걸 제기하면서부터 기본계획서를 이제서 제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기본계획서의 내용이 엉터리니까 이 엉터리를 다시 정부에게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는 이런 것을 거쳐야만이 지금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과연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런 습지를 메꾸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다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지가 부용제를 메꾸면서 거기로 네. 스마트팜 밸리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스마트팜 농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농민의 차원에서도 소규모 중농 중심의 스마트팜 밸리를 형성하는 건 좋은데 광역에 이런 스마트팜 밸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결국은 소농 중농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또 지역 주민의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던 네. 이런 저수지를 메꾸면서까지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사업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김제시 백군면에서 부용 저수지에서 약 3분 이내 거리에 폐교되어 있는 벽성대 부지가 약 7만여 평이 있습니다. 대안적인 부지도 있다. 네, 그래서 네. 거기로 옮겨가도 이 정도 매립 비용과 사회지 매입 비용을 포함하면 충분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팜 밸리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입지의 문제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군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지하수 고갈의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주민 송강섭 씨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